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젊었을 때는 키우고 돌보는 일에 바빠서 서로 부딪히며 지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나면 그 관계는 새로운 모양으로 바뀐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자녀는 독립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길을 걷는다. 이때 말 한마디가 서로의 거리를 좁히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틈을 만들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의 앞날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건넨다. 그러나 충고가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누적되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부모는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자녀는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때에 하느냐에 따라 그 울림은 전혀 달라진다.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말습관이다. 말습관이란 단순히 언어의 습관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방식이다. 부모가 자녀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자녀를 답답하게 만들고 자녀가 이미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자녀를 편안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다 내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자녀가 듣기에는 그 말이 곧 나는 내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이미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 간극에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나는 여기서 세 가지 말습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하는 말이다. 둘째, 희생을 내세우는 말이다. 셋째,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이다. 이 세 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숨어 있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큰 상처로 남는다. 부모는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지만 자녀는 그것을 간섭, 부담, 거절로 받아들인다. 이제 이 말습관이 어떻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비교하는 말이다. 비교는 때로는 자극이 되고 때로는 경쟁심을 일으켜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랜 세월 반복되는 비교는 칼날이 되어 마음을 베고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 사촌은 벌써 승진했다더라. 옆집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한다. 누구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니? 부모는 자녀가 분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건넨다. 그러나 자녀는 그 말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과 열등감만 깊어진다. 비교는 본래 세상 속에 늘 존재하는 법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살아간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며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학문을 깊이 닦은 사람도 있고 손으로 기술을 익힌 사람도 있다. 그러나 차이는 곧 잘잘못이 아니다. 다른 길을 걸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서열로 나누고 위아래로 평가한다. 부모가 그 서열의 잣대를 자녀에게 들이밀 때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부모는 이렇게 항변한다. 다 내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자녀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믿는데 왜 부모는 그것을 보아주지 않는가?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부모는 사랑이라 여기고 자녀는 부정이라 여긴다. 비교의 말이 무서운 까닭은 그것이 자녀를 끊임없이 남과 겨루게 만들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 경쟁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동료와 비교한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또다시 자녀의 성취를 두고 남들과 비교한다. 삶이 끝나는 날까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의 말은 그 굴레를 굳게 조이는 사슬이 된다. 그러나 비교는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가린다. 사과와 배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사과가 배보다 낫다거나 배가 사과보다 못하다 할 수는 없다. 사과는 사과의 맛이 있고 배는 배의 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자녀는 그 자체로서 하나뿐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길은 다른 누구의 길과도 바꿀 수 없다. 비교의 말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부모가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하니라고 말하면 자녀는 그 순간 자신의 노력이 모두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나는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구나. 이런 절망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다. 그리고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된다. 결국 부모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다. 비교의 말은 또한 자녀의 삶에 쓸모없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비교 속에서 자란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남과 견주며 불안해한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집은 얼마나 큰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끝없는 비교 속에 마음은 늘 흔들린다. 부모가 심어준 비교의 씨앗이 평생의 불안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의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녀의 길을 인정하는 말이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너는 너의 길을 잘 걷고 있다라고 말해줄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낀다. 다른 누구와 견주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너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진심임을 깨닫는다. 존중의 말은 단순하다. 수고했다. 내가 애쓰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이 몇 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비교의 말이 거리를 벌린다면 존중의 말은 다리를 놓는다. 삶은 본래 저마다 다르게 흐르는 강물과 같다. 어느 강은 바위에 부딪히며 거세게 흐르고 어느 강은 들판을 지나며 고요히 흐른다. 그러나 바다에 이르면 모두 같은 물결이 된다. 자녀의 삶도 그러하다. 지금은 느리게 가는 듯해도 언젠가 도달할 곳이 있다. 지금은 굽이진 길처럼 보여도 결국 넓은 바다로 향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비교의 말로 다그칠 필요가 없다. 자녀는 자기 흐름대로 흘러가게 두면 된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내 삶을 나답게 살고 싶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비교의 말로 자녀를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말 한마디가 무겁다. 말은 잠시 흘러가는 소리 같지만 그 소리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비교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속에 돌처럼 가라앉아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나 존중하는 말은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 꽃을 피운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마음밭에서 자라는 것은 전혀 달라진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교하지 않는 말이다. 비교는 상대를 낮추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존중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부모가 비교의 습관을 내려놓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 곁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내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다. 젊은 날에는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자신의 욕심을 뒤로 미루며 자녀를 먼저 챙겼다. 돈을 벌어 학비를 대고 끼니를 줄여 자녀의 도시락을 챙겼다.
자녀가 아플 때는 밤새 잠을 설쳐가며 곁을 지켰고 자녀가 길을 잃을까 염려하며 늘 뒤에서 살폈다. 부모의 삶은 자녀를 위한 희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희생을 말로 내세울 때 생긴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다 참고 살아왔기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을 뿐이다. 하지만 자녀의 귀에는 그 말이 빛 독촉처럼 들린다. 너는 평생 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는 무언의 요구가 되어 자녀의 마음을 짓누른다. 사랑은 본래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태양이 빛을 주고 바람이 시원함을 주며 땅이 곡식을 길러내지만 그것은 결코 스스로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자꾸 강조하면 자녀는 그 사랑이 무게가 되어 숨이 막히게 된다. 자녀는 이미 알고 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했는지. 그러나 그것을 말로 들을 때마다 자녀는 감사보다 미안함을 느끼고 미안함은 곧 부담이 된다. 부모는 사랑을 주었지만 자녀는 그 사랑을 짐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관계의 거리는 멀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효도를 빚갚음으로 생각한다.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나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갚음이 아니다. 효도는 사랑의 순환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이 자녀의 마음에 머물러 또 다른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희생을 내세우며 그 대가를 요구하면 사랑의 순환은 끊어지고 강요와 의무만 남는다. 희생을 내세우는 말은 자녀를 올가매는 올가미와 같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야만 그 희생이 보상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의 희생을 대가로 자녀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삶은 본래 자기 몫의 고생을 안고 가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몫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몫이 있다. 부모가 겪은 고생을 자녀가 대신 갚을 수는 없고 자녀가 겪을 삶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내세울 때 자녀는 자기 몫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늘 죄인처럼 움츠리게 된다. 희생을 말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오히려 사랑은 깊어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위해 고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의 손마디에 새겨진 주름을 보며 알게 된다. 잠든 얼굴 곁에서 지켜주던 그 밤들을 기억한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그러나 희생을 반복해 말하는 순간 사랑은 감동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내가 너를 위해 고생했다 대신 나는 내가 자라오는 동안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너 때문에 희생했다 대신 너와 함께한 날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희생을 강조하는 말 대신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말이 부모와 자녀를 이어준다. 자녀는 부모의 고생을 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매번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모의 삶을 빼앗은 듯한 죄책감을 느낄 뿐이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희생을 드러내는 말보다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말을 건네야 한다. 나는 내가 있어 행복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삶은 주고받음으로 이어진다. 부모가 젊은 날 자녀를 위해 애쓴 것처럼 자녀도 나이가 들면 부모를 돌아본다. 그러나 그 사랑은 빚 갚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부모가 희생을 내세우지 않을수록 자녀는 더 자유롭게 사랑을 돌려줄 수 있다. 강요가 없는 사랑이 오래 지속된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묶는 것은 희생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따뜻함이다. 부모가 나는 너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너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다라고 말할 때 자녀는 부모를 더 가까이 느낀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또 하나의 말습관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중요한 일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아니다.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 생각은 틀렸다. 부모는 경험에서 나온 충고라 여기지만 자녀의 귀에는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소리로 들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의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잘된 선택이든 그릇된 선택이든 자신이 결정한 삶은 스스로 책임지며 배워나가는 법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면 자녀는 배움의 기회를 빼앗긴다.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은 자녀를 미성숙한 존재로 머물게 한다. 부모의 간섭이 깊어질수록 자녀는 스스로의 길을 걷지 못한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선택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 대신 걸어준 길 위에 있지 않다.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며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얻는 깨달음 속에 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부정하는 순간 자녀는 삶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의 그림자에 머무르게 된다. 자녀가 전공을 선택할 때 부모는 말한다. 그걸 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느냐? 자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는 말한다. 그 사람은 내게 맞지 않는다.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부모는 말한다. 괜히 힘 빼지 말고 안정된 길을 가라. 부모의 말은 늘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자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은 관계를 차갑게 만든다. 부모는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그 순간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낀다. 신뢰가 무너질 때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 부모는 사랑으로 말했으나 자녀는 불신으로 받는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그건 틀렸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나는 이런 길도 보았다. 그러나 내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자녀는 부모의 삶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경험은 지혜로 남고 자녀의 선택은 존중으로 빛난다.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여정이다. 부모가 아무리 앞길을 내다본다 해도 자녀는 자기 발로 걸어야 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길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것이다. 자녀가 실패를 겪을 때 부모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 상처만 깊어진다. 그러나 괜찮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더 큰 힘을 얻는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곧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다.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은 서로 닮을 수도 있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걷는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이어질 수 있는 끈이 바로 존중이다. 존중이 있을 때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워진다. 부모는 때로 말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인정해주는 마음이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무시할수록 자녀는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진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수록 자녀는 부모 곁을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진다. 말 한마디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벽을 세우기도 한다. 선택을 무시하는 말은 벽을 세우고 존중하는 말은 다리를 놓는다. 부모가 자녀와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자녀가 걷는 길을 함께 걸어주려 하기보다 멀리서 바라보며 지켜보아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힘으로 삼아 자기 길을 걸을 것이다. 결국 부모의 지혜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너를 믿는다. 이 말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는 순간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순간 자녀는 부모를 삶이 든든한 뿌리로 기억한다. 존중은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지혜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습관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는 말습관도 있다. 비교하지 않고 희생을 내세우지 않으며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 대신 존중과 공감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자신이 한 노력이 가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부모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아이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부모가 그 자부심을 꺾지 않고 지켜줄 때 자녀는 부모를 더 따뜻하게 받아들인다. 존중의 언어는 어렵지 않다. 내가 수고한 것을 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을 존중한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들이 바로 존중의 언어이다. 부모가 건네는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울림이 된다. 공감의 언어 또한 중요하다. 내가 힘들겠다. 내 마음이 그렇구나.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말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다시 찾게 한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해결보다 더 큰 위로는 내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다. 존중과 공감의 언어는 관계의 거리를 줄이는 다리와 같다. 부모가 다리를 놓아주면 자녀는 언제든 그 다리를 건너 다시 부모에게 온다. 다리가 없는 곳에서는 강을 건널 수 없듯 존중과 공감이 없는 관계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올 수 없다. 삶은 본래 완전하지 않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할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때 자녀는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다. 공감은 자녀의 마음을 열고 존중은 그 마음을 지켜준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은 줄어야 한다. 충고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이다. 자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모가 끝까지 들어주는 침묵 속에서 자녀는 안도한다. 그 침묵은 무심한 방관이 아니라 가장 큰 존중이자 공감이다. 존중과 공감의 언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잇는 끈이 된다. 부모가 먼저 그 끈을 잡으면 자녀도 다시 잡는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기도 한다. 존중과 공감은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주는 지혜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혈육의 끈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물과 그릇의 관계와 같다.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그릇은 그 안에 담긴 물을 통해 쓰임새를 가진다. 부모와 자녀도 그러하다. 부모는 그릇이 되어 자녀를 담아주고 자녀는 물이 되어 그릇을 채워준다. 어느 한쪽이 완전하지 않아도 서로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진다. 삶은 종종 나무와 같다. 뿌리는 부모이고 가지와 잎은 자녀이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가지가 자라나지만 가지가 뻗어나야 나무가 생명을 이어간다. 부모는 뿌리로서 자녀에게 힘을 주지만 자녀 또한 가지로서 부모에게 열매를 돌려준다. 그러나 뿌리가 가지를 향해 내 뜻대로 자라라라고 명령한다면 나무는 왜곡되고 꺾여 버린다. 뿌리는 그저 땅 속에서 묵묵히 버티며 영향을 주고 가지가 스스로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도록 두는 것이 조화이다. 사람들은 흔히 삶을 길에 비유한다. 부모는 먼저 길을 걸었고 자녀는 그 뒤를 따른다. 부모가 앞서 걸으며 길의 험함을 알기에 자녀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세상 모든 길은 다르다. 부모가 걸었던 길이 자녀의 길과 같을 수는 없다. 같은 길처럼 보여도 그때의 계절이 다르고 불어오는 바람이 다르며 만나게 되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같은 길이 아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걸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삶은 바람과도 같다. 부모는 이미 불어온 바람을 경험했고 자녀는 이제 막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한다. 부모는 그 바람의 세기를 예측할 수 없고 자녀는 그 바람을 대신 맞을 수도 없다. 각자는 자기 바람 속에서 배우고 자기 바람 속에서 자란다. 부모가 자녀의 바람을 대신 막아주려 하면 자녀는 더 이상 스스로 서 있을 힘을 기르지 못한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 그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 바로 철학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말 한마디가 갈등을 만들고 말 한마디가 화해를 만든다. 철학은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 부모가 존중과 공감의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곧 철학의 실천이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늘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 건네는 이 말이 다리를 놓고 있는가? 아니면 벽을 세우고 있는가? 다리를 놓는 말은 자녀를 더 가까이 불러들이고 벽을 세우는 말은 자녀를 멀리 밀어낸다. 다리는 존중과 공감의 말에서 생기고 벽은 비교와 희생, 무시의 말에서 생긴다. 부모가 순간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삶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도 도량이고 마당에서 나무를 쓸어내는 것도 도량이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나누는 평범한 대화 한마디도 곧 도량이다. 도량은 산속 절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나누는 그 순간에도 있다. 그 일상의 언어가 존중과 공감으로 채워질 때 가정은 곧 도량이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말과 태도가 서서히 벽을 세우고 그 벽이 어느 날 갑자기 높아졌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벽이 세워진 자리에는 다리도 놓일 수 있다. 다리를 놓는 일은 어렵지 않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교하는 말 대신 너는 너대로 귀하다라고 말하라. 희생을 내세우는 말 대신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라. 선택을 무시하는 말 대신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믿는다라고 말하라. 이 세 마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꾸는 열쇠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는 줄어들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다. 이 인연이 평안하면 삶이 평안하고 이 인연이 상처투성이면 삶은 늘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말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지혜이다. 말은 곧 마음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부모의 마음이 존중과 공감으로 채워질 때 자녀에게 흘러나오는 말도 따뜻해진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말도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자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나는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가? 자녀를 하나의 존재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늘 가슴에 품을 때 관계는 달라진다.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교훈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밥을 나누며 웃는 자리, 차 한 잔을 함께하는 자리, 그 속에서 오가는 짧은 말 한마디가 곧 관계의 뿌리가 된다. 부모가 매 순간 존중과 공감의 말을 선택한다면 그 가정은 따뜻한 도량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말은 가볍지만 그 울림은 깊고 오래 남는다.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기를, 부모의 말이 자녀를 멀어지게 하는 벽이 아니라 다시 다가오게 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작은 말에서 시작되고 그 말이 평생의 정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이 영상이 삶의 작은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일의 말씀 속에서 삶을 밝히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